밝고 즐거운 영화 이야기. 히히 호호 우비 소. 자, 맑고 따뜻한 날은 물론이고요. 오늘처럼 비가 오고 흐린 날도 변함없이 영화의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곳은 홍대 주차장 골목에 위치한 무수쇼 오픈 스테이지입니다. 예, 아래 자막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무수쇼 한번 놀러 와주시고요. 예.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영화를 공개합니다. Be careful. I need the girl. What gir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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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like you. Very much like you. You should take a moment. Feel it. Still have time. 아, 네. 저는 휴잭맨 선배님에게 아, 선배님. 박수를 꼭 치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그렇군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 감독님이 제임스 맨골드라는 감독님인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는 네. 이제 그럼 제임스 맨골드 선배님한테 박수를. 예. 우리가 선배님이라고 예. 칭하는 건 그만큼 저희 애정이 담겨 있는 그렇죠. 걸 거예요. 예. 자, 울버린 하다가 울어버린. 사실 너무 언어 유희다. 라임이 되게 좋네요. 울버린하다 울어버린. 자, 휴잭맨표 울버린 마침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건 감독님께서 줄거리 설명해 주시죠. 네, 강철보다 강한 금속 물질이죠. 아담한티움으로 만들어진 무기 네. 클로를 장착한 원조 짐승남, 엑스맨의 리더이자 아웃사이더 히어로 울버린. 그가 그 제임스 하울릭과 더불어 본명으로 알려진 이름이죠. 로건이라는 네. 타이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엑스맨 아포칼립스로부터 40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29년의 근미래, 왕년의 엑스맨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이고요. 국가에서는 뮤턴트들을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해서 잡아 가두려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런 암울한 미래 배경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늙은 올드맨 로건이 등장합니다. 엑스마크의 히어로 코스튬이 아닌 허름한 정장을 입고 리무진 기사 일을 하는 로건은 마치 만성 피로에 찌든 중년 가장의 얼굴인데요. 실제로 그는 정부의 눈을 피해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조력자 칼리반과 함께 늙고 병들어 치매까지 앓고 있는 자비엘 교수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Who are you? You know who I am. You're the man who puts me to sleep.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간호사라고 소개한 한 멕시코 여성이 로건의 옛 이름인 울버린을 외치며 네. 자신의 딸 로라를 위험으로부터 구해 어디론가 데려다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요. That's your daughter? Yes. Please. You have to, please. 끈질긴 그녀의 부탁에 결국 이 꼬마 숙녀 로라를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오기로 약속을 받아들이지만은 네. 그러나 로라를 잡으려는 사이보그 용병들의 위협적인 등장으로 졸지에 자비엘 교수와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과연 자기 몸 하나 건사 힘든 노인이 됐는데 거기 심지어 자기보다 더 노인 자비엘을 데리고 거기다 이제 애까지 함께 그 도망다니는 우리의 로건 무사할 수 있을지. 알고 보니 로건과 똑같은 능력을 갖춘 뮤턴트 그 로라는 네. 원작에서 등장하는 그 X-23이라고 해요. 즉 로건의 딸 로라 키니가 맞는 걸지. Very much like you. 그나저나 또 용병들은 또 이렇게 로라를 쫓는 것이고 네. 로라는 대체 어떤 곳으로 가려고 지금 이 사단이 이렇게 다 나고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게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영화 로건 바로 보기 누르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보셨을지 질문들을 소개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보다 더 애처롭고 애틋한 작별 인사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히어로 울버린의 마지막 이야기, 이전 시리즈들과 뭐가 같고 다른지 비교를 좀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난 역사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슈퍼 히어로 역사상 한 배우가 한 캐릭터를 최장 기간 몇 년이죠? 17년. 네, 그것도 최다 편수 9편.
굉장하네요. 걸쳐서 휴잭맨이 울버린을 연기를 한 거예요. 휴잭맨은 울버린으로 살았던 인생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또 단독 주연작만 해도 엑스맨 탄생 울버린, 그다음에 더 울버린, 그리고 그런 울버린 3부작의 마지막이 이번 로건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장 17년간 20년 되어가는 세월 동안 9편에 달하는 거예요. 진짜. 와. 야, 이거 연기할 수 엄청나지 않아요? 이거는 일반 생활을 하는 그 사이사이에도 울버린 놓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17년 동안 우리를 즐겁게 했던 울버린, 그리고 휴잭맨. 여기서 일단 울버린은 아시겠지만은 그 마블 원작 코믹스에서 탄생을 했잖아요. 네. 이게 비밀 병기 프로젝트인 웨폰 X 실험을 통해 죽어도 죽지 않는 치유 재생 능력, 힐링 팩터와 또 쌍갈퀴라고 그러죠. 이제 네, 이렇게. 클로? 클로라고 하더라고. 원래는 클로인데 우리는 그냥 뭐 거기까지 쌍갈퀴를 갖춘 뮤턴트예요. 그래서 이번 작품 로건이 원작으로 삼은 것은 그 키게스, 원티드 등을 쓴 작가 마크 밀러. 수정주의 히어로북이라고 할까요? 서부극에 수정주의 서부극이 있으면은 약간 히어로물을 조금 약간 뒤트는 그걸 잘하는 이 마크 밀러가 작가가 스티브 맥니분이랑 작업한 울버린 올드맨 로건이라는 작품인데 네. 그걸 이번에 원작으로 삼은 거예요. 물론 이제 디스토피아스러운 배경, 그것도 이제 나이가 먹은 올드맨이 된 로건이라는 점을 많이 가져온 대신 다른 어떤 설정이나 전개 과정은 좀 달라요. 영화적으로 좀 새롭게 각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나 배우가 인터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영향받았다고 하는 것은 네, 뭐예요? 오히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주연의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네. 언포기븐. 그래서 이거 관련한 좀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전화 연결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번 로건 속의 울버린 사실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더 이렇게 발달시켰는지 저희가 영화 속 장면들을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저는 먼저 휴잭맨이 그러니까 울버린이 사람이구나. 예, 약간 사실 당연한 건데 거기에 약간 데미지가 있었어요. 충격. 맞아요. 사람이구나. 그리고 늙고 병들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죠. 초반에 그 주유소 같은 데서 네. 약간 그 좀 히스패닉계 갱들한테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 시작부터. 예, 시작부터. 그럼 우리가 항상 기대한 장면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를 봐도 슈퍼맨 같은 걸 봐도 초반에 어떤 잔챙이 범죄자가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슈퍼파워를 가졌는지 모른 채 야, 너 나한테 맞아볼래? 하고 때리고 뭐 총 쏘고 이러면은 저러다 한번 이제 시원하게 당하는 걸 보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기대를 배반하는 거야. 뭐냐? 물론 이겨내긴 이겨내요. 그런데 가까스로 싸워. 뭐 동네 멕시칸 갱들 뭐 좀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 몸먹을 비틀하면 싸우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성룡보다 못 싸울 것 같아 지금 현재. 성룡이나 이영거라고 싸우면 좀 질 것 같은 느낌. 네. 가까스로 사나. 그리고 그 힐링 팩터가 당연히 총 맞아도 이제 치유가 되긴 돼요. 근데 야 묘한 거야. 늙어가니까 네. 재생 능력도 좀 떨어져. 느려지는 거야 이제. Jeez, Wolverine seeing you like this just breaks my damn heart. 그래서 울버린으로 태어나서 살인 병기 뮤턴트로 태어났는데 결국은 지쳐가는 가장 로건으로 죽는 영웅으로 살다가 아버지로 죽음을 맞이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Don't be what they made you. 그럼 죽냐? 이런 건 또 보셔야지 알죠. 네. 그럼 저희도 참 딱히 뭐 잘 단언할 수가 모르겠어요. 없어요. 예, 예. 네. 진짜 한 남자의 이야기라는 게 정확한 표현 같네요. 예. 근데 이렇게 슬프죠? 그럼 왜인 거죠? 이거 좀 슬픈 영화예요. 슬프고 호쾌한 영화예요. 왜 이렇게 가슴이 막 아플까요?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미묘한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도전을 한 것 같아요. 뭐냐? 약간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모험해요. 네. 왜냐면은 슈퍼히어로가 사실은 불로, 불사, 영생, 자가치유,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슈퍼히어로한테서 특히 또 거기서 울버린은 자가치유. 네. 죽어도 죽지가 않아. 왜냐면 계속 재생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사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캐릭터한테 일부러 그런데 얘도 늙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죽진 않아요. 또 재생은 돼. 근데 늙어가.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이게 사는 건가 싶은 로건이에요, 이제. 자,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이미 슬플 수밖에 없고, 슬프기 이전에 답답하고. 이게 피곤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되나 했는데, 사실은 다음 세대한테 히어로로서의 어떤 자기의 해야 될 일을 바치며 삶을 전하면서 가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바통 터치예요? 삶의 바통 터치를 해주는 거고, 근데 바통 터치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 힘들었다 이제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그 바통 터치를 위해서는 이 영웅이 또 얼마나 처절한- 많은 싸움과 단계를 겪어야 되는 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단 늙고 병들었지만 여전히 이제 분노를 장착하고 변신도 해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분노를 꺼내는 이유는 네. 자신의 어쩌면은 딸일 수도 있는, 여기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어린 한 소녀를 위해서입니다. 로라. 예. 자기가 조금 더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내려놔야 될 포부구나. 인생을 나는 살 만큼 살았구나. 하지만은 이 아이를 위해서, 또 그 이 아이의 같은 세대인 친구들을 위해서 나를 버린다. 이게 이식되어 있는 영화더라고요. 예. 희생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멋있게 포장되지만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Take your friends and run. You don't have to fight anymore. 이번 로건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저는 19금을 선택했다라는 거 높이 예.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금 영화인데 이게 처음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엑스맨 시리즈가 19금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어둡고 좀 험악한 그런 면을 더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보여주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많이 힘드셨다면서 보면서. 네, 많이 지쳤어요.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다크서클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 소리가 주는 그 효과도 굉장히 크잖아요. 시각적인 것 말고도. 근데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그 클로가 어디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대로 다 전해져서 사실 굉장히 피로감을 준 영화였는데 피로하지만 그런 데에서 인간이 저렇게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는 사실 이렇게 보기 훈훈한 모습은 아닌 것이 그쵸. 영화를 대표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의 플롯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려고, 흥분시키려고 뭐 눈요깃거리로 그런 잔인한 모습들을 전시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싸울 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매번 최대로 이제 펀치를 pom고 찔러넣지 않으면은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처하니까. 그렇죠. 너무 이제 본인이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거는 스포일러가 아닌 정도의 정보를 드리자면은 뭐야? 처음에 갔을 때 로건이 네. 이 로라를 지키려고 제 열리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면은 로라의 전투력이 더 막강해. 더 막강해요. 사실은 로라의 전투력이 다 막강해서 이길 것 같아요. 로라가 로건을 지켜주는 얘기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이제 액션을 그러네.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스피드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로라의 그 일단 체구가 작고 더 민첩하달까? 그러니까요. 휴잭맨보다 훨씬 압도적이었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데 심지어 발에서도 클로 컬러가 나오죠. 나와요. 네. 놀라운 경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또 이게 가차가 없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할 때 망설임이 없죠. 망설임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보는 즐거움이라고 하기 좀 죄송한데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이니까. 이렇게 완전히 압도되는 그런 게 네. 있고요. 네, 이상 로건 속 울버린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비교와 뒷얘기들은요, 소장용 로건을 감상하시면 함께 제공되는 부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이어갑니다. 영화 속에서 늙고 지친 로건과 젊은 로건이 등장하는데 휴잭맨은 둘 중 어떤 로건을 연기할 때 분장을 덜 한 걸까요? 자, 그럼 우리 저희 휴잭맨 얘기를 좀 한번 구체적으로 그러죠. 나눠보면서 네. 자, 분장 어느 쪽이 더 힘들었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한번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일단 휴잭맨은 엑스맨의 울버린이 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케이스예요. 2000년인데 그때 이미 사실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엔 반대가 좀 있었대요. 그냥 코믹북 속의 울버린의 키는 원래 160.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만화로 보면 좀 이렇게 작거든요. 네. 근데 휴잭맨이 180이 넘고. 너무 커서 그러면 반대가 있을 거예요. 원래 이미지랑 다르다 해가지고 잠시 후보에서 밀리기도 했지만은 수염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수염. 수염 때문에 됐다고요? 그것 때문에 된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것만 봐도 좀 이렇게 천생연분이다 이제 울버린 캐릭터라. 네. 분장이 필요 없을 때 그때도 그 휴잭맨 원체 수염으로 많구나. 했나 봐요. 근데 예쁘게 나니까 복실복실하게 미역처럼 만나고. 근데 그렇게 만났는데 휴잭맨표 울버린과 휴잭맨은 함께 성장을 한 거예요. 지난 17년 네. 동안. 정말 그 피나는 노력 끝에 완성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휴잭맨이 그 최근에 한 토크쇼에서 네. 엑스맨 시리즈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30시간 동안 물도 안 마셨다. 고 밝힐 만큼
혹독한 몸매 관리. 네, 아니 이런 막 힘줄이 막 튀어나오고 사실 그러려면 그러니까. 수분을 다 말리기 위해서 물 안 먹는 건 당연하고 막 침까지 종이컵에 뱉어가면서 몸을 만들잖아요. 피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몸 체내에 최대한 건조를 시켜야 돼. 이 몸 안의 구성에 물이 뭐 만약 80%면 그걸 막 60% 밑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몸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사실 영화 들어가니까 뭐 이번에 영화 다 찍고 이제 끝났다. 그리고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사실 27년 동안 이 영화를 계속 함께하면서 이 배우가 그 행보를 쭉 함께 걸어왔다는 거는 사실 인간의 그 많은 한계들이 있지만 그거를 여러 번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뭐 자동적으로 드네요. 한계의 도전이죠. 네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휴잭맨은 울버린 시리즈 인터뷰할 때마다 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 울버린이다 언급해왔는데 그래 이번에도 어쩌면은 저렇게 하지만 또 나오지 않을까? 또 나오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은 네. 이번엔 진짜 정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진짜 끝이래요. 왜냐 이제 로건에 출연한 휴잭맨이 올해 나이가 몰랐어요. 50살이에요. 그래요? 한국 나이로 50살. 네. 1968년생.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이분이 핸디캡이 있는 게 지금 피부암이 있으신데 네. 이게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치료하면서 출연을 해왔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제 울버린으로 활동할 수 없는 진짜 어쩌면은 우리가 올드맨 로건으로 휴잭맨과 빠이빠이를 하는데 이제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지만은 올드맨 휴잭맨이기도 한 거죠. 물론 이제 울버린하고 진짜 올드맨이네요. 울버린 캐릭터랑 이제 빠이빠이를 하더라도 네. 우리 휴잭맨이라는 배우는 우리가 다른 영화들을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죠. 뭐 외모도 출중하지만 연기도 워낙에 잘하시니까 네. 계속 볼 수 있겠죠 이제. 이제는 좀 이제는 보내드려야 그냥 될 때. 놓아드리죠. 놓아드리죠. 네, 애쓰셨어요. 애쓰셨어요. 네. 그것도 자. 그 피날레 진짜 걸맞는 영화였고요. 예. 진짜 마지막 이런 장식을 할 수 있는 배우는 얼마나 축복받은 배우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배우가 사실 몇 안 될 것 같은데. 예. 자, 울버린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던 다른 배우들의 이야기도 좀 나눠보죠. 그 이제 과거 엑스맨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찰스 자비에 그리고 또 프로페서 X 역의 패트릭 스튜어트. 네. 이제 엑스맨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묵직한 존재감을 선보여 영국 출신의 배우예요. 예, 연극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진짜 거의 몸을 제대로 못 쓰시고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막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으로 나오는데 What are you doing to me? Charles. 야, 이 아이러니 저는 무섭더라고요. 뭐냐면은 좀 소름 끼친다. 이 설정이 이거예요. 슈퍼히어로가 만약에 치매에 걸리면 어떡할까? 이게 발동됐을 때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후에 떨어지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자기가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무서워. 그러니까 어쩌면 울버린이 이 프로페서 X를 돌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아버지 같은 존재고 선생님인데. 그런데 자기가 약을 먹이고 발작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지구가 엄청난 또 인류가 재앙이 재앙을 올 맞을 수 수 있으니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보살피고 있는 거죠. I want to see it.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는 로라가 거의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로건 다음으로 어울리는 제목은 로라예요. 예. 굉장히 또 체구가 작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눈빛이나 표정, 네.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약간 난이도가 높은 연기가 많았는데 아버지는 또 영국 배우예요. 윌 킹이라는 영국 배우고 어머니가 네. 스페인의 배우이자 작가, 영국 연출가 마리아 페르난데즈 아체라는 그런 또 이제 굉장히 연극인 어머니를 네. 둔 이 소녀는 연기 경력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마침 또 이게 BBC가 난민 문제를 주제로 만든 SF 영화 더 리퓨지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아빠랑 출연한 거예요, 진짜. 진짜 아빠랑? 진짜 아빠랑 영국 배우 배우니까. 윌킨이랑 그래서 네. 그게 전부라는 거 외에는 지금 많은 것이 아직은 좀 베일에 쌓여있나 봐요. 베일에 쌓여, 그런 배우예요. 궁금하네요. You. Who the hell are you? 자, 그리고 휴잭맨과 마지막 여정을 정말 제대로 함께한 분이겠죠. 감독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임스 맨골드. 아까 잠깐 감독님 이야기를 거론하긴 했지만 윤 예. 감독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올리버와 친구들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해서 영화계에 네. 입문했는데 그다음에 존 쿠삭 주연의 2003년작 아이덴티티로 네. 조금씩 존 이름을 쿠삭. 알리고 가능성을 좀 이제 확인을 받았어요. 네. 근데 울버린을 통해서 비난과 비판을 엄청 많이 네.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영화는 이런 게 기대가 아니다. 너무 컸었나 봐요. 근데 그다음 2편도 또 이분이 맡은 거야. 한번 그래서 더? 팬들이 막 화내고 막 안 경악하고 된다, 막 그랬던 거예요. 이제. 반대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만든 스튜디오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맡긴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울버린 3부작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가 보란 듯이 이번 로건을 통해서 이전작의 좀 어떤 아쉬운 평가를 만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히어로 시리즈 뭐 요새 나왔던 모든 걸 합쳐서 가장 최고라는 또 네. 찬사를 받기도 하고요. 독보적이고 네. 고유한 작품으로 완성했다는 지금 평을 받고 있어서 지금 흥행만 잘 된 게 아니라 지금 작품성으로 정말 인정받는 지금 아주 지금 보기 지금 이분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게 뭐 베를린 국제영화제 그게 히어로물 중에 최초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초청이 되기도 했고 그 월드 프리미어 상영이랑 쾌거를 이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휴잭맨과 제임스 맨골드가 함께 우리 좀 부침이 있었지만은 멋있게 퇴장한다 하고서는 지금 손잡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훈훈한 이제.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 멋집니다. 자, 배우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마지막이라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텐데요. 이번엔 그 고급진 영화의 정보들로 이 아쉬움을 좀 달래줄 분과 저희가 전화 연결을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올레TV를 찾은 따끈따끈한 영화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골든글로브 영화제 나무주연상에 이어서 아카데미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는 쾌거를 기록한 작품이죠. 맨체스터 바이 더 씨. 내면 깊이 자리한 슬픔을 절제하고 또 서서히 드러내는 케이시 애플릭의 감성 연기가 찬사를 받은 작품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격동의 시기였던 1980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보통 사람인데요. 연기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손현주, 장혁, 김상호, 남이란 이런 중견 배우들을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감상해보세요. 보통 사람. 자, 이제 영화 로건의 뒷이야기를 함께 나눌 분과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볼까요? 네, 매직 마이크 출연을 통해서 그 마블 마니아의 면모를 입증해온 네. 인기 유튜버시죠. 정큰님. 정크.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무수쇼의 홍은이에요. 윤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스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무비적이랑 대형 팬들 통해 인사드리고 있는 정크라고 합니다. 뭐 마니아라고 하셨어요? 네, 그죠?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로건의 그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이제 폭스 주최로 하는 로건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는 행사에 좀 그 초대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 유튜버인 저랑 얼마 전에 그 전화 통화하셨던 인썸이란 친구랑 이제 아. 저희 채널 대표로 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예. 이번에 로건을 번역하신 황석희 작가님까지 해서 아, 한 그래요? 9분 정도가 모여서 이야기를 야, 했었습니다. 이거 제야의 고수들이 와, 제야의 신기하다. 마블 고수들, 로건 네. 고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마블에 나아갈 방향, 뭐 그 로건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누신 거군요. 예. 네,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진짜? 들었어요. 네. 네.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유튜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네. 자, 네네. 그 코믹북 올드맨 로건을 이제 원작으로 했다고 알려졌는데 네. 이게 얼마나 참고한 것이고 또 어디가 갖고 다른지 좀 한번 쫙 비교 한번 좀. 읊어주시죠. 네. 네, 그 올드맨 로건이라는 작품은 이제 올버린이 과거에 어떤 악당한테 이제 조종을 당해가지고 동료인 엑스맨들을 다 죽이게 되면서 이 죄책감에 빠져서 자살을 하다가 그 원래 치유 능력인 힐링 팩터가 약해져가지고 이제 늙게 되어버린 이제 올버린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영화 로건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힐링 팩터가 약해진 부분이랑 로건이 늙어간다는 부분, 그건 같은 그리고 거. 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로드무비라는 형식만 가져왔고요. 네. 예.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거의 딴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영화를 보면 휴잭맨표 올버린은 이제 마지막을 알리면서 동시에 이 아이들이 새로운 그 유전자로 인해서 능력을 갖게 되는 약간 새로운 뮤턴트 시대 서막을 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 중심에 있는 로라가 이 다음 스토리의 어떤 중심축이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폭스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한 건 아닌데요. 이게 정황상 로라를 이용해서 이제 다음 시리즈를 이어나가려고는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영화가 이번에 로건에 출연했던 이제 다프네킨이라는 그 아역이 이어나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하는 이유는 이제 엑스맨 시리즈는 지금 현재 과거를 다루고 있고 로건은 또 미래를 다루고 있거든요. 20년.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붙일 만한 부분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DC에서 원더우먼이 나오고 마블에서는 캡틴 마블이나 블랙 위도우처럼 이제 여성 솔로 무비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에 대응하는 영화를 만들려면은 이제 로라를 성장시켜서 그 단독적인 타이틀로 나가야만 좀 뭔가 상대가 되겠죠. 아, 네. 그럼 그럼 한 다른 배우가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또는 이제 2030 몇 년 배경으로 해서
네. 다프네 또 타임머신 타고서는 엑스맨은 그 타임머신 자주 타잖아요. 타임오프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불가능하진 않죠. 그렇겠구나. 네. 자, 그 또 이 로건을 읽을 수 있는 한 축이 서부극이라는 패러다임인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서부극 속으로 들어간 울버린이라는 표현을 해요. 저도 공감을 네. 하고요. 그래서 특히 클린트 이스트의 작품 용서받지 못한 자를 레퍼런스로 했다고 이제 감독도 밝혔는데 그거를 네. 또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뭐 로건이 극 중에서 이제 서부극 영화인 쉐인이 나오면서 예. 그 얘기들을 자꾸 이제 그 영화의 테마로 삼고 있고 이제 배경이 뭐 미국의 엘파소라든가 멕시코의 사막이 등장해서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자를 떠올릴 수 있는 이유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용서받지 못하는 자에서는 이 무자비한 살인자였던 윌리엄 빌머니가 과거를 이제 후회하고 은퇴했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총을 잡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예. 이제 로건도 역시 이제 정의를 위해서였지만 어쨌든 살인을 해왔던 이 울버린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은퇴를 했다가 이 로라라는 뭔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클로를 빼들고 싸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 전체적인 그 스토리나 진행 이런 게 비슷하고 또 이제 서부극 전통적인 그 뭔가 이제 과거가 많았던 남자가 다른 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싸움에 뛰어든다는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와 테마를 담고 있어서 이제 서부극으로 보시기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서부극적인 배경을 선택한 이유가 좀 최근 사회적 문제인 이 이민자 문제를 담기 위해서 네, 그랬다고도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이번 영화가 좀 국경을 오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랑 사건 배경을 담고 맞다. 있어서 네. 그런 거를 좀 담으려고 이제 서부극을 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아우 일목요연한 설명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깔끔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유튜버 중에 최고세요. 진짜 잘하신다. 저희들 공식 인증, 저희 공식 인증 지켜줄 가장 설명 일목요연했습니다. 자랑하세요. 예. 네. 자, 아직까지 바로 보기를 누르지 않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현혹할 만한 정크님이 뽑는 로건의 명대사, 명장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가족이랑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이 로건하고 로라랑 찰스랑 그 다른 가족이랑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편했던 시간이자 맞아요. 이제 이들이 그 가족이라는 느낌이 되게 물씬 풍기는 장면이거든요. Kind of special.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예, 아까 맞아요. 휴게소 같은 씬. 그러니까 그쵸? 아, 공감대를 듣고 보니까 예. 수령 못했었는데. 예. 네. 오늘 다시 한번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예, 저도 이제 홍은희 씨 팬인데 아, 그래요? 연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콕 집어서 제가- 홍윤 씨 팬이네. 제가 걸었어요. 정크님 채널 좀 감사합니다. 구독 좀 해드려야겠어요. 예.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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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이상 영화 로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재 로건은 올레TV는 물론 올레TV 모바일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둘 중 어느 곳에서 이용하셔도 이어보기가 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 무수쇼 오픈 스테이지에 놀러온 상큼발랄 꿈난 꿈영화 어딘지 수상한 거냐 쭉 이어서 공개해 볼게요. 자,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올레 TV